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윤선입니다. 저는 지금 국회 과방위원장실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국회 과방위원장에 새로 선출되신 최민희 의원님 직접 만나 뵙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사실 아직 회의실이나 뭐 세팅은 안 돼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첫 인터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갑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네. 아이고, 그새 흰머리카락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 색을. 예, 어제 밤늦게까지 국회 본회의가 있었고, 네. 어제 밤 11시 넘어서 끝난 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휴대폰으로 인사 말씀 하시는 거 봤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를 국회 과방위원장이 되도록 응원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방송 장악을 막아내고 방송 자유와 독립을 지켜내라 네가 이런 취지이잖아요. 그래서 그에 맞게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과방위는 방송만 하는 건 아니고요. 과학 분야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 삭감으로 망치고 있는 과학 정책 다시 살려놔야 되고요. 그리고 ICT 강국.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ICT 강국이었던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추락했습니다. 과거 노무현 김대중 정부의 그런 찬란했던 ICT 강국의 위상을 되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최민희 의원님 응원한다는 댓글 많이 지금 달고 계시는데요. 방금 전까지도 의총을 하시느라고 원래 저희가 오전 11시에 고정 출연이신데 죄송합니다. 11시에 갑자기 의총이 잡히는 바람에 의총 끝나고 비공개 의총 하고 올라오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비공개 의총에서는 주로 어떤 논의를 하셨습니까? 우선 당대표 원내대표께서는 왜 우리가 11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밖에 없었나를 말씀하셨어요. 네.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것이 국민적 여망이고 삼권 분립의 기본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요. 박찬대 원내대표께서는 일하는 국회 하겠다. 그리고 협상할 만큼 하고 기다렸다. 4월 10일 이후에 지금 두 달이 넘었죠. 원내대표가 뽑힌 게 5월이니까 한 달 이상을 협상할 시간이 있었다. 근데 안 된 거다. 그래서 일하는 국회 개문발차하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박성준 수석이 이제 앞으로 상임위를 이렇게 운영해 달라. 속도감 있게 해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쟁점 법안들 가능하면 7월 초까지 다 상임위 통과시켜달라. 쟁점 법안들 7월 초까지. 그래서 그에 맞게 스케줄을 짜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7월 초까지면 이제 한 2주 정도 남아 있는 건데요. 오늘이 6월 10일이죠. 11일. 석주 남았습니다. 세 주 정도 남았네요. 엄청납니다, 한 주가. 갑자기, 2주밖에 안 남았어, 이러니까. 세 주 정도, 3주 정도 남았으니까. 하여튼, 강도 높게 이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회 상황은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 우원식 의장에 대해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오늘 제출을 했고요. 결의안 내면 뭐합니까? 통과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 행위들이 있는데 나머지 7개 상임위에 대해서는 협상이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협상할 거고요. 그러나 11개 상임위 소속된 국회의원들만 일하고 그 7개 상임위 소속된 민주당 의원들이 일을 안 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협상해보고 국민의힘이 영 일할 생각이 없으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기는 이제 조금 협상을 더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 같이 출발해서 어떤 상임위는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데 어떤 상임위는 역할도 못하고 회의도 못 열고 이러면 좀 그리고 그러면 너무 많고. 저희만 월급 받고 그분들은 세비 안 줄 겁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국회를 보이콧하고 아무 일도 안 하겠다고 하고 총선 민심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보수 언론도 양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무노동 무임금 왜 주장 안 해요? 과거에는 보수 언론들 특히 보수 정당이 앞다퉈서 무노동 무임금 국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로 민주당 쪽이 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독재에 대하여, 독재적 행태에 대하여 뭐 장외투쟁도 하고 뭐 이러면 무노동 무임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힘 쪽은 상임위 구성,
상임위 명단도 안 내고 있고 일부 냈다가 철회하고 이러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조선일보 등이 이러면 됩니까? 네. 최소한의 기본은 있어야죠. 저는 19대 국회에서 제일 싫었던 게 일 안 하는 국회예요. 네. 세비를 받는 게 양심에 꺼리 껴서 정말 괴로웠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가장 좋은 건 네. 과방위원장을 당시에 국힘 쪽에서 했거든요. 네. 예. 그랬을 때 과방이 안 열고 그냥 놀아요. 제가 보기에 노는 거예요. 그리고 세비 받아요. 지역구 활동만 해요. 그게 너무 양심의 가책도 되고 막 어떤 땐 저 자신에 대해서 구역질이 난 적도 있어요. 이렇게 국회의원을 해야 되나. 예. 근데 제가 과방위원장 맡아서 가장 좋은 건 제가 과방이 열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열 수 있는 권한. 예. 이거 가졌다는 거고 민주당 의원님들 다 일하는 국회 만들자. 네, 그리고 일하는 국회를 거부하는 국회의원은 그만둬라. 네. 전 이 자세로 직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뭐 원구성 협상? 원구성은 제가 말할 사안은 아닌데 네. 이번 주 한 다음 주 중이 아닐까요? 예, 한 주 정도는 네. 시간도 주고 예. 국민의힘이 눈치 엄청 볼 거거든요. 예. 그런데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이 줄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들어오십시오. 네. 이것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상임위 활동에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을 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 과방위 회의는 언제 엽니까? 오늘 엽니다. 오늘 오후 4시. 오늘 오후 4시에? 네, 예. 이게 여야 간사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네. 여당 간사 김현 의원과는 협의했고요. 그다음에 저쪽은 간사도 없고 뭐도 없어서 야당 측은? 예, 여당. 여당.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서 네. 협조를 구했습니다. 나오시겠다고 하십니까? 아직 답이 없지만 네. 그게 이제 협의거든요. 네. 합의가 아니라. 예, 그래서 예. 그 과정을 밟았습니다. 네. 저희는 오후 4시에 과방위를 열어서 네. 간사 선임 확정합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 김현 의원이 지금 간사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렇구나. 과방위에서 통과해야 돼요. 예. 네. 그러면 모든 상임위가 오늘 그 회의를 오후 4시에 열어서, 소위 야당 간사 선임을 결정하게 됩니까? 11개 상임위에 그건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예. 이제 각 상임위와 간사의 성향에 따라 네. 다 달라지는 거. 저희는 4시에 합니다. 과방위는 4시에, 오늘 오후 4시. 이거 하고, 뉴스네요. 예. 4시에 하고, 네. 그리고 4시, 그러니까 원래는 월요일, 화요일에 상임위 10개 국회법상에 정해져 있어요. 화요일에. 그래서 네. 열 거고, 수요일, 목요일은 법안 소위 등이 열리는데, 네. 사실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라 이준석 의원과 네, 네. 이혜민 의원이 과방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과 우리 간사가 예. 충분히 의논을 해라. 예. 그래서 과방위를 오늘 열고 금요일 날 또 엽니다. 그 그렇군요. 사이에 준비할 거 좀 준비해서 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만 오늘하고 금요일하고 예, 두 두번 차례 엽니다. 네. 과방위 회의가 열리고 네. 그 화제가 됐어요. 원래 이준석 의원이 국토위를 희망했는데 우원식 의장이 과방위로 가라. 그 3순위 썼대요. 그게 그게 3순위였대요. 3순위였대요. 만나보셨습니까? 예, 어제 저 투표할 때 만났는데 네. 그분은 저 반대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따지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표를 누가 반대했나 좀 한번 계산해 보니 예. 이준석 대표 반대하지 않았을까? 근데 눈빛은 아니었는데 아니 저희 프로그램 오실 때 앞서거니 뒤서거니 출연자로서 많이 뵀었던 것 같은데. 뿐만 아니라 토론도 많이 했죠. 예, 토론도 많이 하고. 여하튼. 근데 농담인데. 네. 이준석, 이혜민, 조국혁신당의 이혜민, 개혁신당의 이준석 두 의원이 과방위로 야권에서는 이렇게 진보당은 없습니까? 진보당 없습니다. 진보당은 그래서 없고. 예. 이 두 분이 법안 소위, 네. 제1소위냐, 제2소위냐, 예. 예결위냐, 예. 뭐 어느 쪽을 택할지 몰라서 예. 아무래도 좀 협상할 필요가 있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선택을 원하는 것에 예. 소수당이기 때문에 좀 고려나 배려를 배려를 하지 않을까요? 예. 김현 의원님이 이런 예. 거는 뭐 예. 달인입니다. 그렇군요. 든든하죠. 이렇게 소수당에 대한 배려, 이런 네, 것도 있을 네. 것이다라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간사 선임을 하고, 네. 그 밖에 현안들에 대해서도 오늘 논의합니까? 일단 모여서 뒤에서 논의를 하게 되고요. 네. 중요한 거는 그 과방위는 3+1 하는 겁니다. 네, 3+1 네. 법안 통과인데 3은 방송법 네. 3개고 예. 그다음에 하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하는 네. 겁니다. 그리고 이 방통위 설치법 개정하는데 예. 이번에 빨리 해서 예.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네. 지위 규정
공무원 의제에 준하게 한다. 이건 방심위원장. 예, 방심위원장도 탄핵할 수 있게 하는 예, 예. 그런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네. 저는 이것도 당론으로 빨리 처리해 달라고 간사에게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세 개.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가야 돼서 네. 일단 과방위에 원내에서 준 건 요거를 빨리 통과시켜라. 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3+1인데, 예. 앞서 말씀하신 이제 그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과 네. 관련해서는 지금 2인 체제로 운영이 좀 되고 있잖아요. 네. 둘 다 대통령 네, 네. 몫이고, 예. 이상인, 그 다음에 그 김홍일 두 네. 사람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요거 자체를 아예 회의가 불가능한 개정안을 낸다. 그러니까 예, 5인이 있어야만 그렇죠. 회의를 할 수 저는 있도록. 제가 낸 법안은 예. 5인이 되어야만 성립되게 만들어놨습니다. 사실 예. 이게 법 취지에 맞죠. 네. 그런데 김현 의원 안은 네. 4명입니다. 이 4명은 뭐냐면 아. 최하 야권 3명, 여권 3명에 야권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냐. 아.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최소한 요거는 3대1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 최소. 그러니까 예. 지금은 국회 추천목 하나도 없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통위가.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야당 국회 추천목 시 한 명은 들어가야 회의가 성립하게 하는 게 예. 뭐 김현 의원 아니고 저는 예.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된다. 예. 합의제가. 예, 예. 그래서 5인 체제로만 운영되게. 이건 중요 결정 얘기하는 거고요. 네. 일상적인 결정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 방송개혁 TF에서 의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법안들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래서 김홍일 위원장의 이제 여러 가지 불법적 요소가 있어 보이는 결정들에 대해서 네. 더 이상 그게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탄핵 문제도 주요 현안인데 네. 이 문제도 그 문제는 네. 이게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과방위 소관이 아닙니다. 원내 소관입니다. 원내 소관이군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예. 방통위원장에게 제가 공개적으로 계속 요구하는 것은 네. 3+1 법안을 우리가 통과시킬 거다 국회가. 네. 그러니까 더 이상 2인 체제에서 중요 결정하지 마라. 네. 예, 제가 이거는 오늘 요청할 거예요. 공개적으로. 예, 오늘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오후 요청할 4시에. 거고. 예. 4시 합니다. 네.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네. 일상적인 것만 해라. 예. 예, 그렇게 요청을 할 거고. 예. 이 부분은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YTN 민영화 의결한 것은 이건 네. 법적으로 직무정지 시켜야 될 만큼 아. 중대한 법적 잘못을 범했다고 생각하기 예, 때문에 예. 뭐 제 기본 생각 변함없고요. 예. 다만 뭐 여러 가지 일정이나 정무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은 원내대표 소관이기 때문에 네. 예, 계속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은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그 공영방송 이사수를 대폭 확장해서 여기에 뭐 학계, 직능단체, 시민단체 뭐 이런 시민사회 의견까지 듣는 방식으로 이제 의사수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민주당과 민주노총 얘기하는 거죠.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입맛대로 방송사 이사진을 구성할 수 있는 길을 터는 나쁜 법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 관계도 모르고 네. 민주노총이 어떤 집단인지, 예. 언론노조가 어떤 집단인지, 어떤 상황인지. 예. 그러니까 집단인지 성격, 네, 집단. 그리고 그런 집단과 민주당의 관계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 제가 한 입 말씀드릴게요. 제가 방통위원 됐을 때 언론노조 일부가 집요하게 반대해서 저를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관계가 이런데 무슨 그런 협조관계가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과방위원장이에요, 지금. 네. 김현 의원이 간사예요. 그래서 사실 이해관계를 보면 우리와 국힘이 같은 거예요. 아, 지금 상황은. 사실 그렇죠. 예. 이 법은 네. 정치권의 영향력을 최소화하자는 법안이에요. 네.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식의 그러니까 공부를 잘 안 하고 얘기를 하는 아니, 그러니까 알아보지 마타도어 하는 거예요. 그냥 마타도어다. 어떤 사람은 몰라서 그냥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마타도어 하는 거예요. 네. 민주노총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건. 민주노총과 전혀 상관없는 예, 법안이다. 언론노조하고는 일부 직종별로 관계가 될 수 있겠죠. 예를 예. 들면 방송기술인연합회 뭐 협회들 있잖아요. PD협회인가 기자협회, 이거 PD연합회 뭐 이런. 그쪽에 그 조합원이 민주노총의 조합원일 수 있겠죠. 네네. 근데 언론노조가 민주노총 산하라는 건 형식이고 네. 내용상으로 방송같이 고도화된 전문적인 분야의 민노총이 무슨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좀 여쭤볼게요. 이것은 사실은 그 위원장님하고도 좀 연동이 되는 문제인데 네. 국회가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즉시 임명을 네. 하고 또 국회 추천 몫의 방통위원회 결격 사유는 국회가 스스로 네. 검증해라. 이제 네. 이런 건데요.
이거 사실은 제가 7개월 낸 법안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7개월 7일 동안 임명장을 윤 대통령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늘날 국회 과방위원장이 되신 게 아닐까 이게 저는 참 그런 생각도 아이러니합니다. 네, 제가 페북에 네. 제가 과방위원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이건 임명이 아니에요. 네. 선출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썼더니 밑에 최민희 의원의 한 10년 저를 돌아보면 인생사 세용지마라는 것을 몸소 증명한다 이런 댓글이 붙었어요. 그런 것처럼 네. 지금 과방위원장 된 것이 제 인생에 또 어떻게 작용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저는 제가 7개월 7일 동안 임명 못 받아서 결국은 그 시대 상황, 정치 상황 속에서 출마를 하게 됐고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네. 그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라 방송 독립과 네. 정상화, 네. 예, 그리고 방통위원회 중립화를 위하여 뭔가를 하는 게 지극히 타당하고 동기도 강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법안을 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방송통신심의위. 네. 황모 씨는 기다리다 지쳐서 그만두시지 않았나? 그렇죠. 제가 그렇게 추측하고요. 예. 최선영 교수는 이제 7월이 임기인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예, 아니, 그러니까 7월에 임기 만료인데. 난료인데 한 달 남은. 한 달 남았는데 그분이 세상에. 거의 7개월 기다렸을걸요. 와. 이게 미친 나라지. 어머. 이게 미친 나라죠. 대통령이 이런 불법적이고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방심위가 김유진 이사가 김유진 위원이 예. 살아 돌아옴으로써 대통령 추천 몫이 4명이에요. 원래 3명이어야 그렇죠. 되는데. 김유진 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대통령 추천으로 예. 들어간 거니까. 그러니까 이종욱 위원이 그만둬야 되는데 김유진 위원 쫓아내고 이종욱 위원을 초스피드로 임명했어요. 그러니까요. 민주당 추천은 임명 안 하면서. 예. 그래서 대통령 추천 몫이 4명이고 류일인 같이 이상한 위원장이 예. 지금 방심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를 방치하고 기사 하나 안 쓰는 기자들을 어떻게 제가 존중하겠습니까? 이걸 제대로 비판도 못 하는데. 네. 이거 불법입니다. 여기서 결정된 거 다. 구성이 그러니까 이 불법이다. 문제를 지금 국회에서 다 다뤄야 되는데 네, 중요한 그렇습니다. 건 다룰 겁니다. 오늘 이제 과방위를 오늘 네. 열고 금요일 날 열 텐데 중요한 건 여당이 안 들어옴으로 인해서 정부 관계자들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출석 안 하면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할 겁니다. 그거 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을 살펴보시면 돼요. 예. 현안 보고를 받을 때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저희가 5일 전에 현안 보고 결정하고 증인 요청 다 할 겁니다. 네. 예, 증인 요청.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국회 그 증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행 명령장 발부할 예, 겁니다. 그런데 그게 국정조사나 뭐 인사청문회는 해당이 청문회로 되는데 전환할 겁니다. 청문회로 전환해서 네, 현안 보고를 청문 절차로 전환해서 할 겁니다. 청문 절차로 전환해서 하고 동행명령장 발부해서 류일임 위원장 같은 사람 안 나오면 나오게 네. 하고 김홍일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안 나오면 네. 법적 책임 지셔야 할 겁니다.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거 고발 조치나 이런 것까지도 필요한 절차 다 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네. 윤석열 대통령 친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치외법권이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하는 정적들에 대해서는 이 나라가 미친 사법행정행위를 하네. 특히 검찰권을 마구 네. 휘두르는데 예. 이거 빨리 시정해야 되고 오래 못 갑니다. 이렇게 하면. 예, 알겠습니다. 라일락님이 최민희 의원님 단단한 각오가 보이는 듯요. 이런 댓글 달아주십니다. 네.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TBS 관련인데요. 오늘 아침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뭐 신장식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TBS에서 신장개업 진행도 했었는데요. 관련된 내용 오늘 그 기자회견도 하던데 서울시에서 재정 지원이 끊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상 어제 6월 10일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FM 라디오 방송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재정 아끼는 차원에서 무급 휴가제를 직원들이 하고 그렇게 해서 여분이 남은 걸로 하루 만에 하고 이제 말았는데 이게 지금 이거 한상혁 방통위, 문재인 정부 방통위 그게 누군지를 모르겠네. 위원장 누구 때 예. 상업 광고를 허용하자고 했는데 허용 안 한 그 사람들이 큰 잘못이 있는 겁니다. 미디어 재단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 재단이 예. 상업 광고를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줬어야죠. 네. 그러면 지금 광고로 버티고 예. 그러면서 2년 후를 기다리는데 그거를 막은 그 당시에 방통위의 위원장은 누군지 찾아서 제가 꼭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편이라고 책임 안 묻습니까?
아, 그때 생각하면 속이 터져. 그걸 왜 안 해주는지. 네. 그러면 그때 상업 광고가 허용됐으면 지금 지금 TBS가 얼마든지 자력으로 완전히 자립할 수는 없지만 예.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국민 그 광고가 또 뜻있는 광고들이 들어올 수 쇄도하지 있죠.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상황 다 염두에 두고 해줘야 되는데 그때 왜 못했는지 네. 이거 제가 조사해보고 싶은 심정이라니까요. 국정조사를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라도 더 이상 이거. 얘기하지 않겠지만 네. 저는 그 문재인 정부가 언론 정책이 네. 성공하지 못해서 정권을 뺏겼다고 늘 얘기하는 사람이고 이것도 그 중에 하나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저는 TBS에 대해서는 예, 어떤 김현 간사가 예. 방통위에 있을 때 12월 31일까지 올해 네네. 그 허가 내주고 온 사람이라 예. 이 부분은 뭐 엄청 관심도 많고 집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기본 시각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후 4시에 있을 네. 그 과방위 회의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또 현장 라이브를 네.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 오늘 뭐 다양한 현안이 있었지만 그것은 너무 급하게 그거 오셨기 하나만 때문에. 해요. 김건희 여사 권익위 무혐의. 그래요. 그거 한마디 해야 되지 않아요? 전 딱 아니, 저도 한마디로 힘드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가야 되는데 네. 아니 의총이 안 끝났어요. 이런 권익위는 예. 의총이 안 끝났습니까? 예, 근데 지금? 나온 거예요. 세상에 인터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아니 그럼 의총이 끝난 줄 알고. 장윤선 기자님에 대한 예의로 나왔죠. 이런 권익위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이게 기가 막히네요. 이름이 국민권익이잖아요. 네. 이게 김건희 권익이에요. 이런 권익위 해체하십시오. 예.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공직사회에 주는 시그널은 네. 300만 원짜리 명품 계획은 받아도 된다. 배우자가 받아라 단. 이거 아닙니까? 아니 중요한 거는 네. 윤석열 대통령과 특수관계여야죠. 안 그런 사람들은 다 처벌받을 거고 윤 대통령에게 당연하죠. 줄을 서지 않은 사람들은 다 처벌. 처벌.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아가페, 패밀리, 아는 예. 사람, 가까운 사람, 예. 패밀리. 예. 예, 이 사람들은 보호받는 나라다. 예. 대한민국에 법적 특권 계급이 생겼다. 어. 그리고 그 특권 계급의 대명사는 김건희라는 이름 석자다. 예. 이게 오늘 대한민국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페북에 썼더니 예. 오늘 정무위에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네네. 권익위 비난하는. 관련해서? 예. 그랬더니 기자들이 최민희들 기자회견 한다고 네, 그렇게 그러니까. 보냈대요. 예. 근데 여러분 정말 분통 터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차별이고 우리가 평등의식이 유난히 강한데 김건희 이름 석자 앞에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다 멈춰버리잖아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네. 아 정말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답답하죠. 예. 그런데 보수 언론들은 강성, 친명, 초강경파 뭐 이렇게 저요? 예. 아 저는 이게 예. 한두 번이 아니라 예. 이런 겁니다. 예. 제가 19대 때는 친노 강경파 네. 그러더니 그 다음엔 친문 강경파.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강경에 살지도 않는데 왜 맨날 강경파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네. 그렇게 농담하면 우리도 그렇게 유머로 받겠다 이렇게 네. 채널 A가 예. 방송 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또 보니까 이번엔 친명 강경파. 근데 보십시오. 친문, 친명. 아 제가 줄인 거죠. 주류군. 그리고 제가 저가를 좋아하긴 합니다. 그리고 강경파라는 건 예. 민주 정신과 민주당의 정신과 원칙을 지키면서 일을 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서 영광으로 알고 그 네이밍에 걸맞게 정말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또 다시 여기 가서 가봐야죠. 예, 의원총회 또 맞아. 아니, 네. 점심도 안 드시고 의원총회 점심이 아니라 이제 의원총회 네. 중간에 내가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나온 것도 아니에요. 예. 위원장들 쭉 나와서 인사하는데 저 인사하고 와버렸어요. 세상에. 아이고, 그렇게 너무 빨리 감사합니다. 가볼게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예, 네. 최민희 의원님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는 다음 주에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